78살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된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전 세계가 모지스 할머니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했던 분,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받았냐고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녀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던 시절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전성기 때는요, 정말 어디를 가도 그녀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보세요. 타임지 표지는 물론이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우표에까지 그녀의 얼굴과 그림이 실렸으니까요. 이건 뭐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서 그냥 미국 문화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리고 그녀가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그녀를 추모했는지 아세요? 미술계 인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애도를 표할 정도라니 그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궁금해지는 거죠.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평생을 농장에서 일하다가 이른이 훌쩍 넘어서야 붓을 잡은 할머니가 어떻게 한 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화려한 미술관이 아니라 그녀가 붓을 잡기 전까지 보냈던 그 기나긴 세월, 거의 80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1860년에 태어나서 12살부터는 남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27에 결혼해서 자녀 5을 키우고 뉴욕의 한 농장에 정착했죠. 67배는 남편과 사별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80년 동안 그녀의 삶에는 캔버스나 물감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흙과 고된 노동,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농장 일상이 전부였던 거죠. 예술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그녀가 무슨 예술적 사명을 갖고 그림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우연한 계기였죠. 평생 취미로 즐기던 자수가 있었는데 이른이 넘으면서 관절염 때문에 바늘을 잡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뭐라도 손으로 하는 걸 계속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거의 우연에 가까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요. 정말이지 한 편의 영화 같아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전국적인 스타화가가 되기까지 이 모든 게 정말 믿기 힘든 우연의 연속이었거든요. 이 과정을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1930년대 중반에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938년에 동네 약국 창문에 한번 팔아볼까 하고 몇 점 걸어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미술 수집가가 그 그림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그림을 전부 사들인 것도 모자라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더 많은 그림을 요청했죠. 그리고 2년 뒤 바로 그 수집가 덕분에 뉴욕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이 열리게 됩니다. 전시회 제목도 재밌죠? 어느 농장 주부가 그린 그림. 정말이지 80살의 나이에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그녀의 그림에서 뭘 봤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그렸어요. 산업화로 세상이 정신없이 변해가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에서 향수를 느꼈던 거죠. 그녀의 캔버스에는 이제는 사라져가는 옛 시골의 모습,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여 일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그런 따뜻한 공동체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녀의 그림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가 평생 써온 그림 일기장 같았어요. 마을의 축제, 계절의 변화, 이웃 사람들의 모습, 이런 공동체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과 추억이 전부 그 안에 녹아 있었죠. 한마디로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던 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도 자리를 잡았어요. 보통 그림은 가까운 건 크고 중요하게, 먼 건 작게 그리잖아요. 근데 모지스 할머니는 좀 달랐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나 저 멀리 있는 언덕이나 모두 똑같이 소중하게, 세세하게 그렸죠. 그래서 그림 전체가 마치 한 폭의 정교한 퀼트나 테피스트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녀가 한 이 말을 들어보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딱 느껴져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닭을 키웠을 거예요.
정말 소박하고 실용적이죠? 바로 이런 꾸밈없는 태도가 그녀의 매력이었고 또 그녀의 그림을 진실되게 만드는 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대중들은 이렇게 그녀에게 열광하는데 정작 주류 미술계는 그녀를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했다는 거죠. 당시 미술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잭슨 폴록 같은 작가들이 캔버스에 물감을 막 뿌리면서 새로운 예술을 외치고 있었어요.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지스 할머니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시골 풍경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모두가 새로움을 향해 달려갈 때 너무나도 굳건하게 전통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가장 급진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대중적인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들어간 홀마크 카드가 4,800만 장이나 팔렸고요. 그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심지어 100번째 생일은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되기까지 했죠. 평생 그린 그림도 1,500점이 넘고요.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그녀의 커리어가 가진 가장 큰 역설이죠. 대중이 그녀를 사랑했던 바로 그 이유, 즉 그녀 그림의 친근함과 따뜻함이 바로 주류 평론가들이 그녀를 수준 낮은 작가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냉전 시대의 미국 정부가 미국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해외에 홍보했던 예술가가 두 부류였다는 사실이에요. 한 부류는 잭슨 폴럭 같은 아방가르드한 추상화가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가 바로 모지스 할머니였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혼돈스러운 추상화와 평화로운 시골 풍경. 이 전혀 다른 두 예술이 미국의 문화적 자유를 상징한다는 똑같은 임무를 띠고 전 세계로 보내졌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요즘의 큐레이터들은 그녀를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당시 미술계가 그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이 많은 여성인데다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작품에는 그 어떤 교육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즉 평생을 살아내며 얻은 삶에 대한 깊고 진솔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복잡한 평가들을 뒤로하고 그녀의 유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바로 그녀 자신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 인생을 충실히 보낸 하루의 일과처럼 돌아봅니다. 그 일은 끝났고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 그녀다운 말이죠.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